탄핵 심판의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이 곽종근 전 사령관 이야기 좀 해볼게요. 양심 선언 요구를 받았다고 저희 TV조선이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곽 전 사령관이 초반에 야권 인사들과 연결된 변호인들의 사건을 맡았었는데 사건을 맡은 지 며칠 안 돼서 계속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민경 변호사님, 대변인, 이게 보면 이게 흔한 일이에요?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죠. 상당히 정말 이례적인 것이고요. 예. 이게 변호사라는 분들이, 그러니까 변호인의 이름을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상당히 참 듣고서 씁쓸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어떻게 된 것인지 보려고 하면은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오염됐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있었고요. 그 부분이 이제 계속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네. 더 경악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타임라인을 보면 이게 그 민주당의 그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나가기 전에 네. 이제 곽 전 사령관이 지인과 통화해서 나 큰일 났다. 이게 탄핵 내란죄로 엮겠다고 한다. 양심 선언을 하지 않으면 뭐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유튜브에 나가서 이제 발언을 했을 때 뭐 이제 끌어내라고 했다. 뭐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이제 그거는 그 김 전 그 장관, 국방장관이 끌어내라고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예. 그 이틀 뒤에 이제 검찰 조사를 갑자기 오후에 하루를 이제 미룹니다. 그러고 나서 만난 게 이제 A 변호사인데요. 이 네. A 변호사도 민주당 측에서 이제 소개를 해준 A 변호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그 다음 날 A 변호사랑 이제 검찰에 출석을 하는데 자수서라는 것을 같이 이제 들고서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사 직전에 자수서를 검찰에다 내면서 예. 내가 경험했던 사실들을 잘 정리를 못하니까 네. 이걸 잘 정리를 해서 자수서라는 형식으로 만들어 갖고 왔어요. 예. 이래서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대로 진술을 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변호사가 같이 입회를 해서 이렇게 조사 내용을 들은 다음에 갑자기 사임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또 세 번째 변호사들이 또 선임이 되는데 네네. 그 변호사들도 역시 민주당 측에서 이제 소개를 해준 그런 변호사들인데요. 예. 마찬가지로 조사를 받기 전에 또 각각의 자수서를 또 제출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조사에 같이 입회를 해서 조사 내용을 잘 들은 뒤에 그리고 또 사임을 해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생각을 해보면 민주당 측에서 변호사들을 소개시켜주고 예. 그다음에 미리 사전에 진술 내용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서 이제 자수서라는 형식으로 작성을 한 다음에 조사 직전에 그 자수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조사가 이 자수서대로 잘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렇게 변호사가 옆에서 이제 듣고서 예. 입회를 한 뒤에 그리고 나서 정말 무책임하게 주랭랑을 치고 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이제 진술을 자수서 내용대로 진술했는데 그 자수서의 내용도 완전히 이제 처음으로 그 윤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라는 것으로 그 자수서에서 처음으로 밝혀지고 진술이 뒤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변호사들이 과연 어떤 변호를 한 건가, 누구를 변호를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고요. 다만 생각될 수 있는 거는 곽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아니었다. 이거는 곽 전 사령관을 위한 변호사 아니었고 어떤 누구를 위한 변호를 했던 것인가 이 부분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특히 지금 언급해 주신 대로 특히 추가 자수서 작성한 뒤에 잇따라 조력을 포기한 이 상황. 또 자수서에는 의원들을 국회 밖으로 이탈시키라라고 지시한 주체를 김용현, 아까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아닌 대통령으로 면시한 내용이 지금 담겨 있다. 글쎄요, 이거 쟁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탄핵 심판에도 영향이 있는지 이건 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 한 변호사님 말씀 중에 사실관계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서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세 분의 변호인을 민주당이 추천했다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추정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뭐 비변호사 같은 두 번째에 입회했다는 비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 추천이 아니라 지인의 추천으로 1회 그 조사에 입회했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예. 첫 번째 검찰 조사에서 입회한 이 변호인 같은 경우에도 이 국회 소추인단에 속한 변호사가 속했던 법인에 한때 근무한 적이 있던 변호사 여기까지가 사실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천했다고요. 아니면 또 그 법인에 같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지금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예. 글쎄 이게 지금 이 곽종근 사령관 관련해서는 12월 4일 날 국민의힘 측에서 이 회유가 있었다며 내놓은 녹취록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곽종근
이 사령관의 그 당시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내용인데요. 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서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고요. 네네네. 그 뒤에 아마 지인이나 누군가가 급하게 이 검찰 조사, 군검찰 조사에 입회할 변호사라도 한 번만 해주십시오라는 어떤 부탁에 의해서 일회성으로 아마 입회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지고요. 예. 중요한 것은 자꾸 이제 진술 오염을 주장을 하는데 오염된 진술이 그러면 곽정근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해서 정적수가 안 찬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인원을 끌어내라. 예. 이 진술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뀌지 않았습니다. 김용현 장관에서 대통령으로 바뀌는데 결정적 계기가 있었고 거기에 이 변호인들이 개입된 게 아니냐고 주장을 하는데 네네. 이 진술은 일관됐고요. 이미 12월 6일 이 김병주 의원을 만났을 때부터 12월 예. 10일 국회 이 현안 질의까지 예.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측은 전화했던 사실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화폰에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그게 인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 이런 취지로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곽정근 사령관의 진술 외에 공수여단장의 진술, 알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진술을 통해서 맞다는 의원을 얘기하시고. 끌어내라는 예. 진술이 같이 다른 증거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곽정근 사령관을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고 해서 진술이 오염됐다는 결론으로 갈 가능성은 알겠습니다. 높지 그 않습니다. 아까 내왔던 내용은 이제 그 진술 내용이 다른 사람들도 같은 동일한 증언을 했다는 얘기는 다 나와 있는 얘기고 제가 네. 질문드렸던 거는 왜 변호사가 계속 바뀌었냐 자소 쓰고 내는데 그거에 대답은 안 해주셨는데 일단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 곽 전 사령관이 마음이 많이 힘들어했다는 이 부분 앞서 곽 전 사령관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모두 그만둬서 힘들었다 이런 심경을 지인에게 토로를 했습니다. 이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어렵긴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변호사는 고등학교 동기하고 후배들을 통해서 좀 해달라고 그랬어. 참 말도 꺼내기 조심스러운데 내가 솔직히 내가 지금 가진 게 한 개도 없다. 나중에 어려우면 좀 도와줘. 자, 저런 심경이 있었고 지금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인이 했던 것 정확하게 다 민주당 관련된 건 아닙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왜 변호사들이 계속 갈 때마다 하고 나오고 또 들어갔다가 자수서나 보고 확인하고 나오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려가지고 예. 변호사 윤리와 관련해서 확인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더불어서 제가 이 사건을 딱 듣자마자 어떤 생각이 났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유동규 씨가 본인이 검찰의 수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자꾸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 변호사들 다 사임시켜버렸어요. 왜냐? 나를 위해서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재명 대표에게 내가 불리한 증언을 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서 붙인 변호사 같다라고 하면서 그때 유동규 본부장이 다 민주당 내지 이재명 대표 측에서 보내온 변호사들을 다 사임시켜버린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 저는 딱 이것이 그와 데칼코마니처럼 일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변호사를 정말 그 지금 곽정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 김현태 전 특임단장 이따 뭐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네. 대세는 기울였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유력한 그 정치인을 기업인을 변호했던 예. 유력한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김현태 단장이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당장 김현태 특임단장을 민주당은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십시오. 예. 지금 김현태 단장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김현태 단장은 앞서서 곽 전 사령관에 대한 민주당의 회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김현태 단장의 말을 이 시점에서 꼭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함께 들어보시죠. 전문위원이란 분이 들어와서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뭐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고 또 박범계 의원 전화를 받고 변호사 한 명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변호사가 조력해 줄 것이다. 민주당 대표하는 뭐 다른 모 회사 뭐 부회장 전문 뭐 변호사라고 하면서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다. 모 회사에 변호사를 지원해 주겠다. 그 누가 한 이야기죠? 제 기억에는 부승찬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그 약속대로 지원이 됐나요? 붙여주겠다고 했는데 이후에 안 붙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성치윤 부의장 어떻게 네. 보셨어요? 우리가 아까 일단 들었던 통화가 계엄 직후 이 11월 4일, 11월 5일 그때 있었던 통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곽종건 전 사람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변호사가 왜 계속해서 단발성으로 자수서에 그러니까요. 참여하고 나갔는지는 저는 수임 계약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곽종건 전 사람의 입장을 밝히지 않는 한 우리가 뭔가 그분들이 뭐 감시하기 위해서 잠깐 왔다 떠났다 예. 감시하려면 계속 붙어놔야죠. 계속 붙여서 뭔가 그 곽종건 전 사람 간의 그 재판 과정을 쭉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금전적 부분과 아마 연관이 있을 거라고 보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수서나 이런 내용들이 오염될 수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곽종건 전 사령관이 그 자필 편지로 이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어요. 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했던 모든 발언들은 내 휘하 부하들이 다 같이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변호사가 와서 자수서 내용을 변경시킨다거나 뭔가 바꾼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곽종건 전 사령관의 발언은 부하들과 함께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에 오염은 없다는 말씀을 다시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짧게. 보통 변호사가 진술을 하러 같이 입회를 하러 들어가면 자수서 같은 거를 먼저 제출하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술이 계획적으로 짜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예. 질문을 하는 거에서 답변을 하게끔 하는 건데 예. 지금 이 경우에 이 3명의 변호사들이 다 윤리적으로 변호사 윤리상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사 때는 다 한 번씩 다 참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장실질심사 때는 그 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 국선 변호사를 같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구속이 때 되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김현태 단장의 변호인이 그 곽 전 사령관을 이제 같이 변호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건 그래도 의리가 있는 거는 김현태 단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미리 이제 진술을 맞추고 가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